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동반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재 2,342선까지 오르는 모습인데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853선에서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분할 재상장된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설 법인인 솔브레인은 기존 솔브레인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 부분이 분할돼서 이번에 새롭게 설립된 기업입니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솔브레인 홀딩스로 사명을 바꾼 뒤 지난 6월 4일 변경 상장이 됐는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직행을 하면서 현재 26만 2천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동반 상한가, 현재가 5만 9,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상신 EDP,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의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오늘 새벽부터 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간선 도로들 잇따라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태풍 및 장마,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커머스와 콘텐츠 사업의 견인으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9,52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142% 증가하면서 9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3%를 기록했는데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 커머스 부분의 확대와 신사업 부문, 그리고 글로벌 유료 콘텐츠 사업의 성장이 이렇게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소폭의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오늘은 9거래일 만에 1% 넘는 낙폭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SK텔레콤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오늘 상반기에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상반기 경상수지는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부터는 2달 연속 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6월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챔쇼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나하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댓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2,3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합주가지수는 1.5%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2,200, 2,300포인트가 중요한 장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2,400포인트 내지는 2,500포인트까지 충분히 열어놓고 갈 수 있는 장이고,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상승 쪽으로 쓴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환매가 돌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올리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그동안 현금을 보유했는데 좀 떨어졌을 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이 시장에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환매 장이고 아직 종목들의 분위기는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동안 매수를 안 했다면 조금씩 이제 매수 가담으로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순환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잘 살펴보셔서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시고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정 타이밍에 좀 매수를 하시는 부분 괜찮으실까요? 사실 종목들마다 좀 다를 거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다 됐었던 네. 부분이 있었고요. 주가 역시도 거의 15만 원에서 35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처럼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뉴스화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다음의 실적이 지금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와야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을 미리 성급하게 예상할 수는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대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분할로 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수 쪽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 매수는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오늘 가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신규 매수는 주의하셔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인선이한테 네, 네, 저기 9,000원에 20%. 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 네, 이제 오늘 많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인선이엔티를 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오늘도 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네, 인선이엔티의 경우에는요, 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게 여름철 수혜주로 본다면 특히나 이제 장마철 수혜주로 봤을 때는 인선이엔티 빼고 나머지 종목은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빼고는 볼 게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만큼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는 폐기물 사업과 자동차 재활용 이쪽 사업도 역시 영위하고 있으면서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선이엔티를 매수하신 것도 아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시기 부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많이 길어지고 있죠. 시청자분 네. 알고 계시죠? 근데 네. 지금 주가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가는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네. 테마적인 요소로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어쨌든 테마적인 요소가 있다면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기업은 지금 아직까지 시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올라올 여지는 있는데 제가 네. 볼 때는 11,000원이 넘어가면 즉 네.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있죠? 네. 그렇죠. 11,000원 넘어갔을 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갔다 좀 밀렸어요. 좀 아쉽긴 한데 네. 아직 시세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11,000원 넘어갔을 때부터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1,000원 이상부터 분할로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남선 알미늄 네. 80%고요. 네. 5,480원이거든요. 네, 근데 5,000. 어제부터 막 떨어지더라고요. 매수는 더 전에 하신 거죠?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주가 전망 같은 것 좀 여쭤봐 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남선알미늄을 5,480원에 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어제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네. 어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어제부터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남선알미늄을 매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시청자분? 대선. 대선주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하면 안 돼요, 개인 투자분들이.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대선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얼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네네, 얼마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좀, 많이 남았죠. 네네. 네, 그럼 미리 지금 너무 오래 전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이제 잠깐 한번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 기업은 더 힘들 거예요. 아, 그럼 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차라리 그렇게 어제부터 떨어진 걸 가지고 이제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떨어지면 정말 힘들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선 관련주 지금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시장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 남선알루미늄은 안 올라가죠. 네. 그죠? 시장이 올라갈 때 지금 대형주들이 막 올라가요. 네, 그죠? 대형주들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 차라리 그 종목으로 가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네. 남선알루미늄은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혹시 그러면은 네. 만약에 제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좀 기다려도 될까요? 시간 여유는 몇 년을 기다리실 생각이신가요? 몇 년이 아니죠, 그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1개월, 2개월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1년 이상 봐야 돼요. 네네. 아시겠죠? 그게 네. 안 되면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떨어지면 손실이잖아요. 네네네.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대선이 아직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매도를 하시고 잘 움직이는 대형주 위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남성. 남성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610원에 30%요. 3,610원에 비중 3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2월 초에 사고서 코로나 이후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네. 예, 그 매수가 근처 갈는지 어쩔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2월 달부터 계속 기다리셨는데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네. 궁금하시겠어요. 바로 네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남성을 3,61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은 30%시고요.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좀 기다리셨는데 차라리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계속 갖고 계실 생각이었다면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그럴게요. 지금 아마도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 남성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중간중간마다 단기 흐름이 들어오고 그래서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또 죽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시세가 네. 나올 때까지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네. 남성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실적도 지금 눈에 보이죠.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근데 손실을 네. 계속 기록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가전 판매 쪽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3,600원 정도의 그 매수 가격이시라면 꼭 매수가의 회복이 돼야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저는 네. 조금의 이제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적절한 가격에서 좀 빠져나오겠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저는 지금 3,300원 정도 가격대 이 가격대에 네. 오면 차라리 교체를 했다가 시장이 지금 좋으니까 그죠? 네. 시장이 좋잖아요. 네. 올라가는 네. 종목도 막 눈에 보이잖아요. 차라리 그런 종목으로 손실 많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남성은 3,300원 목표 주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300원까지 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한미사이언스 네, 한미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65,000원에 10%입니다. 6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작년에 정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정말 오래 갖고 있어요. 작년부터 됐지 싶어요. 네, 1년 넘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네. 이제 뭐 오늘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네. VI 걸려가지고.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네. 수익이 되셨는데 언제 매도를 예.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 6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드디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네. 다행히도 수익이 났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고맙습니다. 네, 손절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하다가도 갖고 그래요. 있었거든요. 회사를 네. 믿고.
그렇죠. 예, 네, 예.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이제 그 매매를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예, 사실 이 예. 기업은 5월 달에 그 거의 저점이었잖아요. 이때도 예. 이제 저희가 한번 매수를 해서 매수해서 이제 한번 수익을 내고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 이제 주가가 밀렸을 때 이제 다시 또 매수를 해서 또 이제 수익을 예. 또 내고 나왔고. 근데 예. 지금 보면 한미 사이언스하고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미 약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한미 사이언스의 주가가 그동안 강했거든요. 예. 근데 한미 약품의 주가는 좀 약했단 말이죠. 예, 예.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무거우니까, 예, 네. 예. 무겁다라고 예. 보기보다는 한미 사이언스가 이제 두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예. 한미 사이언스에서 한미 약품으로. 예. 지금 이제 최근에 그 기술수출 1조 원대 규모 계약 체결했던 거 나왔죠. 그죠? 예. 그러면서 예. 이제 한미 약품 쪽에서 체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뀐 건데 지금 한미 약품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시간 거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한미 약품이 현재 대장주로 바뀌어 버렸는데 한미 사이언스는 지금 아직 1%대에서 지금 거래가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예. 네, 그러면 지금 한미 약품을 보고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는 지금 수익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났을 때 지금 이제 뭐 7만 900원이잖아요. 예. 네,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수익 실현하세요. 그게 좋을 것 VI, 같습니다. VI 풀리면은 당장 그쵸. 정리할까요? 네, 이게 예, 지금 거래가 고맙습니다. 실시간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예. 30분 단위 간격인가요? 아마 이제 예, 예. 거래가 될 거예요. 네, 예, 예. 정리를 해서 수익 실현하세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한미 약품 쪽으로 매기가 더 쏠리다 보니까 한미 사이언스는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수익 실현 잘 하시고요. 다음에도 성공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플리토. 플리토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500원에 10%. 네, 14,500원의 비중 10%요? 네네. 네, 이건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 전망이 전망 좀 어떤지. 알아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플리토를 1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 회사 전망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플리토라는 기업을 원래 알고 계셨나요? 누가 추천을 했는데 뭐 네. 카카오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건 맞는데 네. 원래 평소에 듣지 못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카카오는 많이 듣던 기업이고, 네네. 네, 그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쪽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결국은 지금 인지도가 없는 그런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빈도가 많지 않죠, 그죠? 단순하게 네. 그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산다, 이건 좀 아니고 플리토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실적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네네. 근데 지금 비교했던 것처럼 뭐 네이버 뭐 비교했고 카카오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기업들의 실적하고 이 기업의 실적을 확인했을 때 어떤가요? 지금 다 빨간불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좋잖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천을 이제 받으셨겠지만 이 기업은 매수해서 이제 가져가기에는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적절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한번 기대감이죠.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움직이겠지 하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14,5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가하고 차이 얼마 안 나요. 네. 그래서 15,000원 위쪽으로는 좀 올라올 여진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목표 주가 너무 높게 잡을 필요 없고요. 15,00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해도 될까요? 우선준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매수하실 네, 땐 알겠습니다. 보통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아니, 네. 이게, 네. 저기가 많다고 그래서. 배당이 뭐가요?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배당을 보고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 시세를 보고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우선주는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거래가 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다른 우선주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우선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되게 작아요. 유통되는 물량도 작고. 그래서 매수할 때 매수를 할 수 있어도 빠져나오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만약에 정말 배당만 보고 간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그 대신 너무 배당. 기계 가지 마시고요. 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할게요.
네,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인지도가 좀 낮다 보니까 15,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고요.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KCC 15만 7천 원에 50% 정도 됩니다. 네, KCC 15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한 지 한 4개월, 3, 4개월 됐는데요. 네. 그 주식이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게 계속 떨어져서 한 15%, 17% 떨어져서 계속 갖고 와도 되는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이번 시장 조정 받을 때 이제 우량주 위주로 찾으셔서 KCC를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대응법 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KCC를 15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좀 50%꽤 많으신데요. 대응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KCC가 대형주 맞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시청자분.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KCC 실적 혹시 매수하실 때 확인하셨나요? 안 하셨죠. 자세하게는 그죠. 안 했어요. 예. 지금 KCC를 보면은 지금 2018년도에도 적자고 2019년도 적자, 2020년도 1분기에 2019년도에 연간 적자를 넘어섰어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네네. 건축 자재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종목들을 볼 때요, 항상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실적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실적은 분명히 안 좋은 가운데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럼 주가가 하락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올해도 안 좋고 지난해도 안 좋았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 KCC가 지금 현재 주가를 단순하게 차트 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15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다행히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네. 네. 근데 비중이 좀 높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이 기업은 사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가 예상을 한다면,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예상한다면 최소한 1년 이상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게 봐도 한 17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역시도 기간은 좀 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에 왔을 때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셔도 상관없고요. 내가 좀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17만 원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네, 혹시 이 종목을 팔고 나서 다른 종목을 또 사실 거잖아요. 매수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네. 단순하게 주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네. 주가하고 실적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실패는 안 하실 거예요. 예, 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지금 카카오를 갖고 있는데요. 네,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오늘 좀 주가가 떨어지는데 네, 26만 6,500원에 샀는데 네. 비중이 한 7, 80% 됐는데 그걸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어떻게 매도를 할까요?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카카오는 지금 정리할 시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적정 주가를 한 4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어렵겠죠? 이거 적정 주가는 넘어갔어요, 이미. 그런가요? 네, 예, 그럼 매도하는 게 낫다고요? 네,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KCC의 경우에는 움직이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17만 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안트로젠 되게 네. 1년 이상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20% 정도 갖고 있다가 지난번에 상승일 때 10%는 매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올라갈까 기다렸다가 계속 내려가더니 이번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조금 더 매수를 갖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안트로젠 혹시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55,000원요. 10%. 네, 5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는 네. 수익을 내셨고 지금 10% 네네. 남겨놓으신 거죠? 네네네. 네,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그러면은 좀 어디까지 더 가지고 가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안트로젠을 55,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나머지 10%는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네.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FDA 승인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 기업뿐 아니라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시세들이 이제 점차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수익 실현 잘 하셨고요. 지금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좀 비워낸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부담 네네. 없이 가셔도 좋을, 그런 시기예요. 1년 이상 가지고 간 거예요. 1년 이상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유, 그래도 고생을 하셨네요, 그래도. 35,000원대까지 네. 떨어져가지고 원래 6만 원 넘을 때 샀는데 네. 조금 더 추가로 떨어져가지고 55,000원, 5만 원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일부는 네. 팔고 지난번에 나머지 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잘하셨어요. 종목이라는 게 사실 기업이 매수를 해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주가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일정 기간 좀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네네. 성과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안트로젠은 포기하고 기다렸어요. 그렇죠. 네. 원래 그런 심정일 거예요, 다들. 그래서 지금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네. 마음으로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고 이 기업은 네. 위쪽으로 8만 원에서 한번 걸리긴 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자리를 다시 한번 잡고 있는 게 네. 지금 물량들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한 번 더 이제 위쪽으로 높여서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딱 네네. 10%만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네네. 9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셨다가 그때 수익 그래서 오늘 실현하세요. 정도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네. 어쨌든 아, 만약에 감사합니다. 절반을 팔지 않았다면 제가 절반을 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네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잘 기다리셨다가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한화 솔루션. 네, 하나솔루션이요. 네, 50%. 네. 매수가는 22,800원이에요. 2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요? 네네. 아, 네. 지금 오늘 신고가 경신해서 지금 아니 너무 올라갔고 네네. 이게 목표가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22,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분도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익 나신 분들을 보면 참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솔루션도 지금 이 기업이 이제 뭐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왔고 그만큼 수익이 나셨어요.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이제 그 태양광 쪽이 이슈가 되면서 결국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솔루션은 실질적으로 태양광 쪽에 대한 실적도 좋게 나왔던 그런 기업이고 이 기업은 제가 기존의 목표 주가로 봤던 그 가격은 3만 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3만 원 부분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가가 네. 3,200원이네요. 그러면 네. 지금 물량 50%죠? 네. 그럼 여기서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아, 매도해요? 네, 절반은 매도하시고요. 네. 그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가격- 어떻게 돼? 네, 대응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지금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28,000원을 손절 기준 잡으시는 거예요. 28,000원에? 네, 그러면 언제 매도해요? 나머지 건? 네, 그래서 손절가는 28,000원 잡으시고요. 네. 그다음 목표 주가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32,000원인 거예요. 32,000원? 2,000원? 네, 6,000원? 2,000원이요. 네. 네, 아시겠죠? 네. 지금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28,000원 손절가, 32,000원 목표가 네. 이렇게 대응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는 손절가 2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1차로 스피드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루멘스인데요. 매수가가 2,54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2,540원의 지금 비중 20%면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이 기업에 대해서 물려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루멘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이 LED 쪽, 특히나 이제 LCD TV용 LED 블루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쪽 사업 부분은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올해 그 상반기, 1분기죠. 1분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좋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TV 시장도 지금 LED 쪽, 사실 LCD TV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LG전자도 이쪽에서 LCD TV를 이제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좀 축소를 시키고 OLED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OLED TV는 사실 블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루멘스는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적정선에서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2,2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좀 손실을 만회하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0원 목표 주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2,200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플레이위드입니다. 플레이위드는 11,962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대응 방법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이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 다들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그 게임주들의 시세가 나오는 기업들은 분명히 그 이슈라든지 이 재료, 즉 이제 실적에 대한 재료라든지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나머지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지만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다시 따라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안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플레이위드의 경우에는 지금 11,960원대 매수하셨으면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플레이위드는 지금 실적이 지금 뭐 2018년도에 적자였다가 2019년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코로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좀 증가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이슈들을 갖기에는 주가가 더 올라가는 어떤 이슈들을 갖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너무 높게 목표가 보지 마시고요. 저는 적절하게 13,000원 정도까지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 주가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3,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쌍용양회입니다. 쌍용양회는 5,6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5,620원이면 네. 이 기업도 지금 오랫동안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손실 중이시고. 근데 혹시 저는 이제 이 기업을 언제 매수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4월 달에 그 매수 가격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매도를 안 하셨고, 만약에 그 전에 사셨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을 때도 계속 매도를 안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본전이 왔을 때 매도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다리신 것만큼의 어떤 결과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길게 봐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쌍용양의 주가가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620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5,7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700원이 왔을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700원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웹캐시입니다. 웹캐시는 6,6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66,000원대 매수. 600원이요. 66,600원대 매수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66,000원대 매수하셨고 지금 가격을 보면은 결국은 다 최근이에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 사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은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다시 꺾일 때 그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타이밍상 참 좋지 않은 가격이에요. 저는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업은 사실 괜찮은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이제 매수의 어떤 시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은 여유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시점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길게 잡긴 해야 돼요. 그래서 58,000원 정도로 손절가 잡으시면 되고요.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65,000원에서 계속 꺾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도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너무 길게 볼 필요 없고 64,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6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5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4,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5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이분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되는 지금 시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랩지노믹스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조차도 거의 고점에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사실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죠? 네, 주식 투자도 좀 우리가 좀 안전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종목들을 찾겠다라고 좀 관점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랩지노믹스처럼 올라가서 이제 위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은 길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실을 크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역시도 길게 못 봅니다. 이게 한번 5만 원 목표 손절가 보시면 되고요. 6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6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랩지노믹스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HRS. 네, HRS요. 네, 3,800원에 15%입니다. 네, 3,800원에 비중 15%요? 네.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달 전쯤에 네. 매수하셨어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전기차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지는 않고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전기차 관련주 네. 알고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자꾸 떨어져서 고민이신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HRS를 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주가가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하신 게 3,800원이에요. 네, 지금 2달 정도 전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근데 혹시 그 시청자분 매수하실 때 이 기업은 추천을 받으셨어요? 네, TV에서 그 잘 보는 그 매일 경제인가 거기 추천을 받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언제 매수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몇 월 달에? 한 2달은 조금 넘었나 했던 2달 넘으셨어요?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지금 6월쯤에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보면은 매수하실 때 혹시 매수할 때 매수가 좀 잘 체결 안 되거나 그런 적은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매수할 때 이제 바로 그런 느낌이 없었고. 네, 바로 했어요. 왜냐면 지금 HRS가 6월 달에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거래가 별로 없죠. 네. 제가 지금 이거를 한번 현재가 잠깐 창을 보면은 지금 이게 HRS 현재가 창이거든요. 네. 지금 이 기업이 지금 한 주당 지금 가격이 3,000원대, 2,400원 막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3,3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위에 거래량을 매수와 매도 쪽의 거래량을 보면은 50주, 50주, 2주, 60주 이렇게 올려 있죠. 네. 3주, 뭐 86주. 네, 네.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한 주당. 그런데 지금 호가창에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네. 평소에도 거래가 없었어요. 단기에 거래가 잠깐 들어왔다가 테마성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거래가 마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건 사실 투자자분께서 방송에서 아무리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그 전에 어떤 거래를 보였고 현재 어떤 거래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근데 HRS는 그 연말 정도까지를 보더라 그때 추천할 때 당시에요. 네, 추천했을 당시에 연말을 봤다고요. 네. 연말을 봤다. 그럼 어떤 점을 보고 혹시 아세요? 어떤 점을 가지고 연말을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잘 안 나죠? 생각은 안 나고. 네. 투자자 본인이 매수하시는 건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건. 그래서 지금 HRS는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연말까지 두고 본다는 건 이미 사실 시세가 날 종목이었으면 벌써 왔어요. 지금 연말까지는 지금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금 그 5월 달에 고점 자리를 넘기는 사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 별로 없고. 이 기업은 지금은 앞으로 몇 개월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감안하셔야 돼요. 목표 주가는 4,000원입니다. 연말까지 그럼 이거 보고.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할까요? 지금은 근데 매도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돼요. 그 전에 4,000원 밑으로 내려갈 때 있죠? 3,800원에서 이제 바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밑으로 흘러내렸잖아요. 그렇죠? 내려갔죠. 예. 네. 그리고 거래가 마르고 그럴 때 이제 정리를 하고 빨리 나갔으면 괜찮은데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네. 지금 가격에선 팔기는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회복했을 때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그럼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까지는 회복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그 이상 크게 가기엔 좀 힘들고. 근데 그게 전기차하고 관련된 거 맞습니까? 이게 전기차하고 연관은 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다른 건 올라도 이거는 뭐 당연하죠. 20원 확실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네. 가겠지만 네, 그런 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없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가는 말고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현대차동차를 네. 내가 좀 나이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사도 되는지 아. 오늘 얼마에 사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현대차 매수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 네,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차 근데 오늘 50일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네, 항상 문제가 이거죠. 네. 올라가면 이제 관심 갖게 되고. 맞습니다. 평소에 현대차를 관심이 있었다면 그동안 뭐 4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4월, 5월, 6월 10만 원 아래 있을 때 계속 이 기업은 이제 사놓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해놔야 된다. 근데 지금 10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현대차는 사실 지금 보면은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주가는 비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공장들도 일부 가동이 중단됐다가 이제 좀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이 확실하게 전환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응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가면서 시총 상위주로 올라간 거예요. 시청자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또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수익 났으니까 이제 조금씩 팔아볼까. 그래서 분할로 매도하는 자리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현대차는 관심 있다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즉 11만 원이라든지 10만 원 이 정도 가격대 왔을 때 그때 사시면 되고 지금은 사지 마세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전문가님 잠깐 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네, 말씀하셔야 돼요. 잠깐. 간단하게. 네, LG전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네. 지금 8만 원 정도에 샀는데 네. 지금 언제쯤 팔으면 될까요, 그게?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아, 지금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 좋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넷패스요. 네패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5,900원. 35,600원이요? 900원이요. 900원이요? 예.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0%요. 아, 100%세요? 네.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좀 전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네. 네패스 35,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시네요.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하셨어요. 네패스 35,900원이면 가격도 매수하실 때 혹시 좀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100%까지 35,9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 주식 강사님 말씀 듣고 네, 매입을 했거든요. 네. 괜찮다고 하는 종목이라서 샀거든요. 매도를 했다가 다시 샀다고요? 아니야. 매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냥. 매수를 한번 했다고요? 네. 종목을 매수할 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 종목에 100%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범핑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업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올 여지는 분명히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페스가 밑에 가격 3만 원 아래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잖아요, 위치가. 그죠? 지금 그리고 얼마가죠? 지금이 33,900원이에요. 지금 보면은 위에 37,000원, 지금 2020년 초 이제 2월달, 3월달 주가 하락하기 전이죠. 네. 그때 최고점 부근에 왔다가 내려갔는데 거의 그 자리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페스는 매수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이 기업은 어쨌든 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100% 매수하셨는데 혹시 매수할 때 길게 가져갈 생각으로 하신 건 아니죠? 길게 금년까지 가져가고 있죠. 언제까지요? 금년. 아, 올해 말까지요? 예. 그러면 좀 밑에 있는 종목을 사시죠. 지금 매니저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이 기업은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37,000원 정도까지는 봐요. 그래서 37,000원 정도 오면 아마 이 기업 매수한 사람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3만 정도 네. 어느 때 정도 나올까요? 기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37,000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예. 최소한 절반 이상은 줄이세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70%를 줄이세요. 물량을. 예. 그리고 30%만 가지고 연말까지 가시든 그렇게 하셔야지 이 종목에 100% 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37,000원 올라왔을 때 그때 70%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37,000원대에서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가져가시는데 다음번에는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젠이고요. 네, 시젠 21만 9천원 30%.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21만 9천원. 네, 21만 9천 원에 비중 30%요? 네, 지금 또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제 목표가가 네, 한 38만 원 정도 계산하는데 그게 잘 갈 수 있을까요? 목표가를 38만 원까지 잡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은 CJ들 21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 38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난감해요. 네, 38만 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30만 원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CJ한테는. 그리고 지금 일부 그 제약주들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대주주들이 갑자기 이제 물량을 파는 경우도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시청자분? 다시는 이 가격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거든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투자자분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 기간 안에서 앞으로 이렇게 주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거 다시 경험하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과열되는 상황이에요. 30만 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만약에 시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한 번에 다 팔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그냥 조금씩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38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지금 기대하고 가잖아요. 나중에 되면 그 기대하다가 다 못 팔아요. 만약에 30만 원에서 시청자분 지금 막 제가 얘기하는 거 들리시죠? 네. 네, 듣고 계시죠? 네네. 근데 만약에 31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31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0만 원을 깨고 29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팔 걸 생각이 들걸요? 그죠? 그럼 못 팔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25만 원, 20만 원까지 또 빠져요. 그럼 못 팔아요. 그러다 보면 이 수익을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 있죠. 이미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죠. 그런 종목들은 한 번에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저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라도 한 10% 정도는 정리를 해두고 나머지 20%는 앞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시즌을 팔고 제가 한 가지 더 저기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앞에서 지금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됐어요. 네, 시즌까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려야 될 할게요. 것 같아요. LG 세미콘으로 옮겨가 될까요? 옮겨간다고요?
LG 세미콘으로 네. 지금 있는데 갖고 있는데 좀 더 네. 주가. 옮겨가지 마세요. 이 기업도 지금 매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LB세미콘 아, 가려면 10,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9,000원에 네. 샀거든요. 네, 그럼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수익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NC소프트를 팔았어요. 네. 매수가. 근데 매수가는 71만 8천 원이고요. 네. 74만 1천 원에 팔았어요. 네. 매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 나서 또 가격을 한 번 더 사도 되나 싶어서. NC소프트를 한번 매도를 하셨는데 다시 또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NC소프트 다시 매수를 해도 될까요? 사실 NC소프트가 어찌 보면은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C소프트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일단 리니지 M이라는 게임도 역시 히트를 장기간 히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작도 역시 출시가 예정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 예정된 신작 역시도 과거에 뭐 온라인 쪽에서 꽤 큰 어떤 이제 매출을 올렸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지금 이제 당장 한 번에 그냥 다 사지 마시고 혹시 이 기업을 매수를 한다면 비중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한 50%요. 50%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주일 정도 단위로 해서 예. 월요일 날 종가로 뭐 10%씩 하든 예. 매주 월요일 날 아니면 뭐 예. 금요일 날 종가로 사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 월요일 날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종가에 NC소프트를 10%씩 사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예. 아시겠죠? 저는 50%까지 늘리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한 30%까지만 앞으로 3주간 동안 다음 주 월요일 날 10%,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0%,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0% 이렇게 해서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 한 주 한 주에 그냥 10%씩만 사요? 그렇죠. 매주 월요일 날 거의 끝날 때, 거의 후반에 10%씩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지금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로 조금씩 사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선생님, 네. 삼성 바이오로직도 있는데 그 71만 8천 원짜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또 마칠 시간이라서 그래서 이제 시간상 다음에 또 전화를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종가에서 10%씩 분할 매수하셔서 30%까지만 보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자일인데요. 1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기업도 역시 수익이 났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이제 흐름을 보면 근데 지금 또 손실이에요. 자, 일단 지금 진단키트 쪽 사업 이제 자회사 쪽 이제 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왔는데 이 기업은요 트레이딩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는 1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냥 빠르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6,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마트인데요. 11만 3천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십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마트는 지금 손실이 아니면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실이 아닐 때 그냥 정리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실이 아니니까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마트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